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5월 30일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거대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까지를 갖다 포함한 미래통합당 이제 103석이 됐죠. 양당 체제로 이제 21대 국회 출범하는 가운데 오늘이 마침 윤 4월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대찰, 큰 사찰들에서 많은 법요식이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그 다음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늘 서울에 있는 조계사의 법요식에 참석을 했는 가운데 상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오늘 대구 동화사에서 벌어지는 동화사에서 있는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보니까 아마 동화사에서는 지난 3월, 2월 코로나 감염 때문에 대구 경북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안철수, 딱 터죠. 안철수 대표가 내려와서 의사로서 그 다음에 열심히 보면 땀 흘려서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 와서 축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도 대구 동화사에 가면서 뭔가 좀 보면 의미심장한 행보를 갖다가 이제 슬슬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실제로 여기저기 나가봐야 참패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한 명도 내지 않겠다. 비례대표만 내겠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본인이 처음에는 기억하시죠? 저쪽 보면 대구에서 일단 그런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처가가 있는 여수로부터 시작해서 선거 기간 내내 보면은 하루에 거의 한 몇십 킬로씩 달리면서 서울까지 오고 매일매일 자기 행적 갖다가 트위터에 SNS를 통해서 알림으로써 어떤 선거 운동을 했고 그 덕에 이제 권은희, 이태규, 그다음에 최연숙의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권은희 의원이 3선이 되었군요. 원래 이 양반 수서경찰서 무슨 수사과장인가 하다가 그 당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경찰 그만두고 그해 2014년이던가요? 15년이던가 보궐선거 있던 해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19대 또 20대 21대 그래서 지역구 2번에 비례대표 한 번은 3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후보를 배출하지 않고 비례대표로만 승부를 건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33.8%에서 한 944만 표, 더불어시민당이 33.3%로 한 930만 표, 정의당이 9.6%인데 그게 한 269만 표인데 4위가 국민의당이에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189만 표, 190만 표 얻어서 6.8%의 득표율을 갖다가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이 있는 열린민주당이 151만 표,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안철수 씨가 보면 너무 이것저것 재다가 아닌 말로 22명 원내 교섭단체를 갖춘 정당의 당 대표가 될 뻔한 천재 일류의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실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 원유철 이제는 없어진 미래한국당 그 원유철 대표가 엑스파일 1 그래갖고 내서 저희가 한번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원유철 당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김종인 박사가 이 호남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이거 각계악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굳이 합당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 듣고 흔한 얘기를 버티는 가운데 결국 5월 27일 김종인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합친다라는 식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유철 대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계속 집요하게 합당하자고 요구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계속 이리저리 뺐거든요. 이리저리 뺐는데 미래한국당에 소속된 19명은
전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흔한 얘기로 허락 없이는 탈당도 못합니다. 탈당하면 바로 빠지를 떼야 되니까 19명은 거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원유철 대표, 그 황태준 TV에서 몇 차례 다뤄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미래한국당의 독자 행보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카드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국민의당 세석과 합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네 사람, 그러니까 홍준표, 권성동, 그다음에 김태호, 윤상현, 이 사람들이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이 미래한국당에 덜렁 얹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지금 권은희, 이태규, 최현숙의 3명 있는 국민의당, 그 다음에 공궁해질 대로 공궁해진 한때는 길이나였던 안철수. 그러나 지금 원유철 또 오선 의원이에요. 62년생. 그러니까 원유철과 안철수가 동갑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유철 씨 입장에서는 19명의 미래한국당에 국민의당 안철수를 끌어들이면 이건 대선 주자가 있는 22명의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100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당 대표가 됐던 실질적으로 리더가 되는 거죠. 거기 원내 교섭단체를 갖추게 되면 아무리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이 뭐 하니 안 하니 해도 그 어마어마한 교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안철수 대표는 이런저런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좌고 우면하다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면 취재를 해보고 또 보면은 나름대로 그동안 보도된 걸 갖다 정리해보니까 5월 21일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빨리 결정하라. 그런 상태에서 5월 22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당선자 총회에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데 그 순간까지만 해도 여전히 보면 아마 원유철 쪽이나 또 이쪽 그러니까 안철수 쪽이나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 한꺼번에 합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보면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을 못하는 사이에 결국 큰 흐름이 미래한국당은 김종인 체제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그늘 아래 하나로 줄을 서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재다 본 안철수는 최소한 22석의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의 당 리더가 될 수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래통합당 84명, 미래한국당 19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까지 해서 이건 대전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원래 당원 당규대로 8월 31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연다는 전제하에 이 네 세력이 결합되면 딱 110석이 됩니다. 딱 110석이 되는 그 정당에서 안철수도 홍준표도 김태호도 오세훈도 또 원희룡도 또 김병준도 또 이언주도 또 서울에서 비록 떨어졌습니다만 나경원도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1년 10개월 후에 있을 대선을 준비하는 큰 빅 텐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1안, 제2안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물밑대화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지금 취재되고 있는데 안철수가 끝내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2석이 됐건 아니 110석이 됐건 어떻든 리더가 됐던 리더 중에 한 명이 됐던 될 수 있는 뭐 절호의 기회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씨는 결국 결정 못하고 오늘 여전히 3명 의원을 거느린 국민의당 대표로서 지금 대구의 동화사에 가서 이제 보면 요식에 참석해서 뭐 나름대로 TK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삼국지 연희 말고 삼국지 정사에 나오는 그 조조의 책사 중에 순욱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책사죠, 순욱이. 나중에 뭐 배신당해서 죽습니다만 그 순욱이 당시 조조가
당시 최대 강자였던 원소가 도전장을 던져오고 조조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사실 조조도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10만 대군을 끌고 밀려 내려오는 원소와 10,000명 조금 넘는 군대를 갖고 있던 조조, 1대 10의 싸움에서 과연 조조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순욱이 4대 필승론을 갖다 펴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안철수 대표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왜 이 순욱이 조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이, 그러니까 조조를 보고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장군이 원소를 이길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민. 사람의 임용을 함에 있어서 원소는 그릇이자가 사람을 쓰고도 의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규율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재능을 높이사 믿고 맡깁니다. 첫째, 이래서 그릇에서 이기는 겁니다. 둘째, 결모. 계책에 대한 결단이죠. 이게 안철수 씨가 염두에 두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원소는 중대사를 결단하지 못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장군은 결단이 빨라 때를 따라 대처합니다. 이는 모책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 명법. 이 법을 엄정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원소는 군을 통제하면서 법령이 제대로 서지 않아 병사가 많아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법령을 밝게 하고 상벌을 갖다가 엄히하여 적은 병사로도 모두 목숨을 내놓고 싸우려 듭니다. 이는 무력에서 이기는 겁니다. 넷째, 대인, 사람을 대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귀에 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소는 가문을 배경으로 능력도 없으면서 떠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입만 떠드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장군은 성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을 세운 자를 포생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을 갖춘 선비들이 모두 발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덕성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순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씨, 어떻게 보면 5월 30일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 오늘 5월 30일 마침 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있는 날 대구에 있는 동아사에, 본인은 아마 자기를 기사회생하게 만들었던 것이 대구에서 3주 동안 했던 그 의료봉사가 어쨌든 국민의당 세석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믿고, 아마 대구 TK를 비롯해서 자기가 태어난 부산 이쪽을 갖다 기반으로 어떻게 한번 미래를 꿈꾸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은 어떤 안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보면은 명분에 얽히지 않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5월 3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21대 국회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천재 1회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차버린 안철수의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